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가 그런 당대표를 지냈던 인물인데 당을 위해 가지고 네가 통 크게 지들이 통 크게 마음 먹고 살지 왜 남한테 그걸 강요합니까? 이게 2차 가야지 뭡니까 이게? 그냥 숙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를 정치인들이 내려놔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건가? 지역구에서 얼마나 오래 있어도 되냐? 그런 내용도 오고 갔고 국회의원 숫자도 줄이자는 말도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예, 인터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사람 가운데 한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듭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이뇨한 위원장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제작진이 세보니까 오늘로 혁신위원장 맡으신 지 11일째라고 하더라고요. 예, 좀 11일 동안 해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지뢰밭이 많더군요. 그리고 오보도도 좀 있고. 언론 보도가? 예. 근데 뭐 뚜벅뚜벅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순천 사람 호남 토박이 이거를 강조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혹시 물론 이제 그 호남 지인분들 가운데 격려와 응원의 말씀도 많이 주셨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정부 여당의 지지도가 워낙 낮으니까 뭐 타로 혁신위원회 들어갔냐, 그걸 왜 맡았냐, 예, 그런 얘기도 좀 안 들으셨습니까? 그러면요 욕을 많이 들어서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급성장했는데 대한민국이 놀라운 성장, 지난 50년 동안 제일 많이 발전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합니다. 근데 정치가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예. 사실 간단한 얘기예요. 예. 그 원인은 간단하고 진단도 간단하고 해법도 간단해요. 예. 진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보통 출연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사전 질문지를 드리면 그걸 이렇게 스튜디오에 갖고 오셔서 뭐 보시든 안 보시든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놓고는 하는데 인 위원장님께서는 아예 그냥 물컵만 그냥 들고 네네네. 예, 뭔가 성격을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거침이 없어요. 거침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럽시다. 예. 네. 그 혁신안 1호 얘기는 잠시 뒤에 좀 하고요. 오늘 뭐 네네. 당 지도부가 뭐 통과시켰다고 하니까 2호안은 그럼 뭐 내일쯤 나옵니까? 예, 내일 아마 회의 마치고 예. 나올 겁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영상으로 이제 다 우리가 줌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혁신안은 희생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 국회의원을 특히 겨냥해서 뭐를 국회의원들이 희생할 건가. 지금까지는 나라를 위해서 그 국민이 희생을 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정치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큰 주제가 이제 내일 정치인의 기득권 내려놓고 희생하는 거. 희생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약간은 짐작은 됩니다만 또 발언하신 것도 있고 해서요. 근데 뭐 간략하게라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호안에 대해서. 뭐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화가 오고 간 것은 뭐 10% 줄이자. 근데 내일 발표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어제 열띤 토론을 해서 내일 이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나온 얘기들이 네. 뭐 10% 줄이자, 뭐 이제 면제권을 없애자, 또 그 가장 아픈 거, 예. 이제 거기에 뭐랄까요 보조금 받는 것도 줄이자. 국회의원이 받는 상당히 높아요. 전 세계 기준에 비하면. 예, 세비 말씀하시는 세비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좀 칼질을 해야 되지 않냐. 예. 이거는 여회만 문제가 아니라 야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많은 특권을 가졌는데 이거를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요 다 똑똑해요. 국민들도 잘 알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거를 잘 제시를 해서 안 갈 수 없게 분위기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만 담깁니까? 아니면 최근에 그 언급하신 내용들 가운데 이제 언론에서 주목했던 것은 이른바 그 한 지역구에서 삼선 초과 금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
삼선을 하신 분 중에 아주 인기 있고 능력 있는 분이 뭐 자기 지역구는 떠나지만 다른 데는 또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삼선만 하면 뭐 그만해야 된다. 그거 좀 가혹하거든요. 잘 이제 이거 대화가 돼야 돼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내일은 그 내용은 안 들어갑니까? 내일 내용은 저는 우리 똑똑한 의원들을 뽑아놨는데 그거 종합 토론에서 나오면 저는 투표도 안 해요. 그거를 결정하면 저는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뭔가 이견이 있으면은 가부 투표를 하거나 뭐 의견을 우리끼리 예. 투표하죠. 예. 지난번에 12명인데 10명이 찬성했고 지난번 1화는 한 명이 반대를 거세게 했고 예. 한 사람 기권했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뜻을 전해서 다행스럽게 우리 최고위에서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럼 영남이든 아니든 간에 그 네. 다선 의원들과 관련해서 뭐 삼선이든 뭐든 간에 그 다선 의원들과 관련된 내용이 내일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내일 가봐야 합니까? 내일 우리가 최종 결정을 해야죠. 미리 네. 언론이 너무 급해.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어제도 화상회의를 하셨다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오가긴 오갔을 것 같아서. 그럼요. 오고 갔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내일. 근데 제가 뭐 미리 결정을 하면 안 되죠. 위원장이지만 제가 결정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인 위원장께서는 그 내용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들이 봤을 때는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는데 조금 전라도 말로 하는 거 봐서 좀 얘기해서 내일 결과는 기다려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내일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건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인 위원장께서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 말씀하기로는 영남 다선 의원들의 어떤 수도권 출마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도 말씀하셨고 또 그 한 지역구에서 삼선 초과는 좀 너무 많이 하는 거니까 지역구를 뭐 옮긴다든가 아니면은 뭐 불출마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생각은 여전히 뭐 동일하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그게 이제 혁신안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따져보니까 국민의힘이 그 삼선 이상이 넓게 잡으면 한 30여 명 있더라고요.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뭐 중간에 뭐 지역구로 옮겼다 어쩌다 이런 얘기든 제가 받은 있습니다만. 통계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몇 명입니까 그러면? 뭐 30명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영남은 한 16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영남만 국한시키면 그렇고 넓히면 한 3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그래픽도 좀 보여주실까요? 제작진이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김기현 대표나 윤재옥 원내대표나 주호영 의원 같은 분들도 많이 저렇게 하셨어요. 3선 이상씩. 혹시 뭐 그 개인적인 의사를 피력하기 전후로 뭐 대화를 혹시 나눠보시거나 이러진 않았습니까? 저찬 기도에서 주호영 대표를 만났는데 저를 스타를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름 거명은 안 했거든요. 그게 이제 추측 보도로 그냥 뭐 얘기한 것처럼 나왔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영남 영북이 제일 당이 튼튼해요 기반이. 그래서 거기서 이름 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수도권 와서 좀 도와달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제 저기 순천에 나왔던 우리 누구냐 이정현 의원. 그 대단한 분이에요. 불가능한 데서 기적을 이루었잖아요. 그런 뚝심이 있어야죠. 그 주호영 의원의 그 반응은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인가요? 그러면 난 그렇게 제가 하겠다? 이제 먼저 얘기했어요. 대표님, 전 대표님 이름을 거명한 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농담 비슷하게 저한테 그거 고맙다고 스타만 여유 있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좋은 얘기예요. 그런 긍정적인 신호죠.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근데 3선 이상의 그 영남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뭔가 불만을 표시하는 보도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물론 익명이긴 한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죠. 사과하라는 얘기도 있고. 글쎄요. 거기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공천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천 심사를 재밌게 만들어야 돼요. 관심을 받게 해야 돼요. 또 투명해야 돼요. 또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국가에다가 뭐 민주주의를 잘하라 바라는 것보다 당 내에서부터 우리부터 시작해야죠. 통합도 우리부터 시작해야 되고. 근데 공평한 것도 우리끼리 먼저 해야 되고. 근데 일부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이게 잘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그 삼선 의원. 저는 자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오늘 보세요. 오늘 힘을
받았어요. 그 말 많았어요. 오늘 그 뭐라 그래 사면. 예, 또 홍준표 의원께 홍준표 시장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그 용어는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예. 그러나 더 용어가 포괄적인 게 없어요. 예. 사실 취하를 해주고 이제 당에서 하는 건데 예. 그냥 두리뭉실하게 덮기 위해서 제가 또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이 여러 명이 걸려 있는데 그 전체를 사면하자. 법적인 기관 아닙니다. 예, 예. 홍 대표 얘기가 맞아요. 참 재밌어요, 홍 대표가. 취소지 사면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죠. 지금은 저 시장님이죠. 미안합니다. 예, 예. 전에 이제 홍 의원이었는데 예, 예. 그분 참 아주 찌르는 게 또 맞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영남 3선 쪽에 자꾸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드리긴 합니다만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얘기하고 벗어나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3선들이 지역구로 옮기거나 불출마하거나 그렇게 네네. 뭔가 옮겨지게 되면 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가느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왜냐면 일각에서는 그 자리에. 뭐 대통령실 사람들이나 혹은 검사 출신들이 그 아이고. 자리를 메우는 게 아니냐? 그럼 오히려 더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기 그런 때문에 추측 보도 그 상식을 벗어난 얘기입니다. 우리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면은 선거 칩니다. 근데 공천 다 알아요. 모두가 내부에서 알아요. 예,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이뉴한 위원장께서 특별한 공천관리위원장은 경우에 아니기 때문에 혹시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는 거 아니냐? 발생 안 해요. 예. 제가 보장합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그렇게.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는 근거는 왜냐? 예. 우리 생존하고 달려 있어요. 제 논리고 제 고집이고 제 무슨 파워를 가져서가 아니라 예. 모두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 세대 교체할 수도 있고 젊은 사람, 우리 혁신 위원들을 보라고요. 당이 가야 될 축소판이에요. 굉장히 다양하죠. 여성이 많죠. 청년 위주죠. 당이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장담하신다고는 하셨는데 네. 당내에서는 우려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우려의 일부를 잠깐 육성으로 준비했는데 네. 하태경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볼까요? 또 한 가지 우려가 이제 공천 때 검사 공천 혹은 뭐 대통령실 공천. 그래서 혁신위에서 하나 다뤘으면 하는 게 대통령실과 검사 출신은 무조건 그러니까 전략 공천 배제한다. 무조건 경선한다. 예외 없이. 이런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검사와 대통령실 인사들은 전략 공천 배제. 무조건 경선. 예. 이 정도만 하더라도 많은 좀 우리 딱 검사 공천 프레임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윤핵관 네. 프레임에 안 빠질 수 있잖아요. 예. 저것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희 제작진이 잠깐 알려왔는데 팩트체크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 3선 이상 의원이 31명이고 동일 지역구는 3선 이상이 20여 명이라고 하는군요. 예. 아무튼 그건 체크를 했고 하태경 의원 말은 아까 이뉴한 위원장께서 장담한다고는 하지만 네. 그런 우려가 일부 있긴 있으니 네. 혁신위가 시원하게 시원하게 그 풀 부분과 겁니다. 관련해서 아예 밝혀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검사 우리- 출신은 무조건 전략공천 배제하고 무조건 경선한다. 이렇게 원칙을 혁신위가 밝혀주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아직 그 회의는 안 했어요. 예. 이 기득권 내려놓는 거를 내일 하고 그다음에 조금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저하고 아주 친해요. 박근혜 정부 때 이 통합하는 우리가 같이 있었거든요. 예. 인수위에. 근데 하태경 의원께서 서울로 오겠다는 거 아주 신선한 바람이에요. 예.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러나 100% 내가 하 의원하고 의견을 일치하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아니, 다요? 다 그분이 얘기한 게 다 맞다. 그건 하나의 또 의견이에요. 예. 다양성. 또 그 의원의 아주 좋은 이런 제안들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거는 하나하나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죠. 그리고 윤핵관. 나는 그 용어 자체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십니까? 우리가 핵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데 맨날 무슨 핵이 들어간 말 자체도 싫고. 그 핵은 그 핵은 아닙니다. 알아요. 예. 그 중심이다 그 소리인데. 핵심. 예. 제가 한국말에 그렇게 실력이 떨어진 사람은 아니에요. 저보다 뛰어나시죠. 예. 근데 그런 용어보다는 좀 점잖게 말이야. 그 대통령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 소통한 사람들. 예. 좀 풀어서 얘기를 해야지. 예. 아무튼 하태경 의원의 저런 의견은 검토될 만하다. 네.
그것도 예. 하나의 의견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 서울로 오겠다고 그래서 일단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예. 전 그 발사는 서울에서 내가 지역구로 나오겠다. 고마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저를 지지하는 거예요. 저 의견을. 예. 근데 그 윤핵관이라는 그 용어를 사실상 처음 쓴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제가 잠깐 빌리자면 지금 혁신위가 말하자면은 좀 과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잡는 게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은 대통령이 바뀌어달라라는 민심인데 혁신위가 너무 당에만 주문을 하고 대통령에게 주문하는 것은 없는 게 아니냐. 물론 인 위원장께서는 대통령과 거침없이 대화하겠다고 말씀하신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뭔가 혁신위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공표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가 생기거든 거침없이 얘기할 겁니다. 대통령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대통령님을 찾아가면 예. 맞지 않아요. 왜? 거기서 지시받는 걸로 또 언론이 보도를 해요. 자, 좋은 예가 김한길 대표입니다. 굉장히 친하고 길길이 사랑 그거 같이 만들었어요. 예, 방송 출연하시죠. 방송도 예. 했는데 갑자기 그 신문에 어떻게 났냐면 내가 매일 통화하면서 지시를 받고 있다. 그거는 완전 가짜 뉴스예요. 예. 다 통화한 게 5번 이상 될까요? 근데 이제 그런 오해, 불필요한 여기 와서 보니까 나는 거침없고 솔직하고 투명하고 뭐 별 거짓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루머와 추측과 막 앞서 나가는 일들이 생기니까 예. 차라리 대통령 안 만나고 소신껏 하라고 그랬으니까 예. 당 대표가 저 만날 때 정권을 주겠다. 난 깜짝 놀랐어요. 김기현 대표도 많은 총알을 맡고 있는데 예. 저한테 아주 속 화통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알아서 잘 좀 해달라. 어제 여성단체 모임에서 만났는데 고생 많습니다. 대통령도 겨우 손만 잡았는데 고생 많습니다. 그 외에는 뭐 지시를 받고 이게 참 제가 지시를 받을 사람 같아요. 제가 정치의 초짜고 32년 대학병원의 의사였어요. 예. 대한민국을 엄청 사랑해요. 전라도를 특히 더 조금 사랑해요. 내 고향을. 근데 제가 그쪽에서 왔는데 성격 자체, 문화 자체, 피는 겔트족이고 4분의 1 인디안이에요. 동양피도 좀 있어요. 그리고 전라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나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의 요지는 어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네네. 대통령을 향한 혁신위의 공식적인 어떤 안건, 네. 명제 이런 게 나와야지 그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민심을 적확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겁니다. 강서 선거는 예방접종이에요. 예, 물론 제가 예방접종인데 의사인데 예. 많은 거에 나왔어요 거기서. 예. 많은 사람들이 뭐 저는 정치 평론가는 아니지만 왜 후보를 보냈느냐.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이 그런 선거를 중간에 하면 미국도 그래요. 불리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진단이 있고 뭐 있는데 지나간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는 앞을 보고 바꿔가고 물론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뭐 혁신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또 너무 머물러 있어요. 맨 그 얘기만 해요. 언론에 나가면 뭐 강서구. 근데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이죠. 예. 그러나 더 다른 것도 지금 경제가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아르바이트생이 그 편의점 가는 것도 문제 있어요. 부부가 하는 식당의 문제도 있어요. 뭐 그 식당에 종업원을 고용하는데도 지난 정부가 불편하게 해놨어요. 또 그 고용도 어렵고 고용 받은 사람도 어렵고 법이 굉장히 힘들어요. 할 게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이제 나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 차근차근 하나씩 그거를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2호안, 3호안, 뭐 몇 호안까지 나올지 모르겠으나 네. 인 위원장님께서는 네. 대통령을 향한 혁신위의 안건 네. 혹은 다선 의원들을 향한 어떤 공천 관련 안건도 네. 혁신위의 정식 안건으로 제출할 의사가 있다. 있어요. 예. 네. 그러나 혹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구상도 있습니까?
아이고 미리 아직 우리끼리 대화도 안 나눴고 내가 그 전달하는 도구라고 몇 번씩 설명하는데 참 답답하네. 못 아니 근데 알아들으시네. 마음속으로 뭔가 방향성이 아니, 있어야 마음에는 별거 다 들어있죠. 예, 예. 위원들과 또 근데 소통을 하실 공개할 거 테니까. 있고 예, 공개할 거 생각하는 거 있고 준비한 거 있고 아껴둬야 될 것도 있고. 제가 그걸 다 공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예. 예,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예. 예. 잘 될 겁니다. 좀 지켜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 너무 내가 그렇고요. 자신감 있어 얘기하나요? 아니요. 보기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시청자분들도. 예. 그 1호 혁신안. 네. 오늘 이제 당 지도부가 통과를 시켰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이준석 두 사람의 반응을 보고 네. 제가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 한신의 고사를 인용했더라고요. 과하지옥의 수모는 내가 잊지 않겠다. 오늘이 영원한 줄 알지만 메뚜기 톡톡 튀어야 한출인 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과하지옥은 이제 가랑이 밑으로 기어다니는 그 치욕을 얘기하죠. 그 한신의 아이고. 고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녹취까지 마저 듣고 예, 제가 이뇨한 위원장께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1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에 그런 얘기를 저는 해본 적도 없고요. 저한테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해 본 적도 없고요. 인요한 위원장의 진단이 뭐였나요? 당에다 쓴 약을 먹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당의 불만이 아니라 딴 데 불만이 있는데 왜 당에다 쓴 약을 먹입니까? 정확하게 그거는 용산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고 인요한 위원장 용산의 논리를 대변해서 그렇게 말하는 한 절대 당내 구성원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 바로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하고 좀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당에만 주문하지 말라. 이제 뭔가 대통령실에다가 주문하라 네. 이런 말인 것 같고 두 사람 접수했습니다. 예. 네. 명심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새누리당 만들 때도 기여를 했고 자기 당이에요. 자기 업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나이는 내가 형이에요. 그러나 정치는 이준석 대표가 형님이에요. 제가 기회를 준다면 찾아가서 한 수 배우려고 그래요. 진짜요. 진심이에요. 유승민 의원도 만나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젠틀맨인지 난 몰랐습니다. 많은 그 언론에서 받은 비판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나라를 걱정하고 또 그 당을 걱정하고 좀 지켜보겠다. 아주 조심스럽게 자주 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는 제발 자기가 같이 참여해서 만든 거에 대해서 저를 더 이해시키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한테 좀 따져라. 그것도 신선한 좋은 발언이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제가 의사인데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많이 상한 거 확실해요. 그것도 이해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 전 대표의 마음이 상해 보인다. 예. 저도 한 언론사가 저를 터무니없는 걸 써서 내가 기자하고 어제 한바탕 했어요. 예. 왜 이렇게 거짓말 자꾸 쓰냐? 뭐 직선적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그냥 그 회사하고는 내가 인터뷰를 안 하겠다. 왜? 너무 공격을 하니까 너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조금 회개하고 이제 오늘은 좀 가라앉아서 좀 화해 제스처를 보냈는데 그 회사에 예. 굉장히 이 공격을 받고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거를 푸는데 시간도 걸리고 뭐 안 풀릴 수도 있지만 저 입장에서는 통합을 주장한 제가 그걸 노력해야죠. 예. 많은 사람들은 막 이준석 전 대표를 왜 설득을 자꾸 하려고 그러냐. 아니요. 해야 됩니다. 예. 그 이 전 대표를 향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많은 평론가들도 이뇨한 위원장의 어떤 그런 태도, 언행 이런 거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그 통합을 위해서는 단순히 징계를 취소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용어는 싫어하신다고 하셨지만 쓰겠습니다. 그 윤핵관, 이른바 그 윤핵관에 대한 경고나 비판이나 징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 당내 갈등을 어떤 유발한 책임이 일정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고 그래야만 진정한 통합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문이 열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윤핵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 정정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그분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새로운 충격적인 걸 던질게요. 그분들이 서울에서 출마 좀 하면 어때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예. 네, 저는 모두가 다 서울이
수도권이 굉장히 커요. 100명이 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나설 때가 됐어요. 우리가 또 홍준표 지사님, 시장님 얘기를 뺐는데 그분 뭐 메뚜기 얘기 굉장히 재밌어요. 그분 말씀이 나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거기에 또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사면 용어 잘못 썼다. 맞는 얘기예요. 예, 나는 예. 온돌방 아래목에서 커가지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뭘 얘기하면 일단 듣고 어른 그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고 네. 그다음에 나보다 어린 사람 한참 어려요. 이준석 전 대표께서. 예, 예. 그렇지만 애착을 좀 갖고 있지 않느냐. 애착을 가지니까 비판도 하고 애착을 가지니까 자기가 이 당을 만드는데 공로가 커요. 예, 예.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야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립을 내치자 뭐 아유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어요. 예, 예. 그 유승민 전 의원과 대화 나누실 때 좋은 덕담 말씀 말고 혹시 총선 관련해서는 서로 대화를 뭐 나눠보신 건 없습니까? 나눴죠. 많은 얘기 그러니까 나눴죠. 유승민 전 의원께 가령 인 위원장님께서 총선에서 어떤 일정 부분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혹시 하신 바는 없습니까? 저보고 역할을 맡아달라. 아니, 그러니까 인 위원장께서 그 유승민 전 의원에게 유 전 저를 의원이 많이 도와달라. 예. 저를 좀 자문을 우리 제가 정기적으로 좀 만나자. 우리가 비공개로 만나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요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만난 걸.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비공개로 아예 묻어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거짓말 싫어해요. 아이고 윤 의원님,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공개합시다. 제가 가서 공개할게요. 윤 대표님, 그 의원님도 공개하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허심탄회한 이런 배짱이 맞는. 그리고 그분이 20년이 넘었어요. 예, 정치 경험이. 제가 그 사막에서 생수 나오는 거예요. 제가 꼭 필요해요, 그게. 총선에서 유 전 의원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도와주셔야죠. 도와줄 예.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오셨습니까? 느낌이 나는 따뜻한 분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유 전 의원 인터뷰할 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분이 그냥 뭐 얼마나 돕느냐가 문제지. 네. 애드바이스는 이미 도와줬어요. 이미 많은 것을 우리가 하십니다. 제 과거도 얘기해주고 제가 뭐 허점이 많은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본인도 어떻게 살아온 거. 우리가 한 2시간 동안 굉장히 넓은 그리고 본인 차는 자기가 직접 몰고 갔더라고요. 저도 제 차를 몰고 다니거든요. 요즘은 이제 할 수 없이 사람이 태워주는데 그것도 난 보기 좋았고.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현안 질문 한두 개만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세요. 할까 하는데. 한 번 더 부르세요. 또 올게요. 다음 주나 다음 주에 한 번 또 오시죠. 그럽시다. 그러시죠. 근데 좀 하는 거 봐서 자꾸 윤핵관 이런 용어 쓰면 이제 그 용어를 제가 좀 인 고치세요. 위원장님과 인터뷰할 때마는 다른 바꾸면 용어로 돼요. 좀 바꾸겠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아요. 아주 알겠습니다. 전라도 토박이를 강조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역 소멸이라든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어제 오늘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데 이제 김포시를 이제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하고 여차하면 그걸 뭐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게 지금 여당의 입장이라서 이게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는 역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인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천만에요. 여천하고 여수 통합했죠. 순천하고 승주 통합했죠. 또 동광양하고 광양 통합했죠. 좋은 점이 많았어요. 뭐 김포한테 대표가 통합하자 제안을 낸 거예요. 결국은 김포의 시민한테 물어봐야 돼요. 답은 거기 있어요. 김포 시민은 환영할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은 가령 지역에 있는 도시들의 어떤 합체,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뭐 최근에 용어를 빌리자면 뭐 메가시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울경 메가시티. 그러니까 그것은 수도권하고 너무 경쟁력이 비교했을 때 떨어지니까 그런 메가시티를 지역에서 만들자, 비수도권 지역에서 만들자라는 문제의식인데 근데 서울을 크기를 키운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의 어떤 방향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이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를 했지만 조금 너무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서울을 충청도 어디로 옮겨야 된다. 그거 아직 좋은 그 세종 뭐 이런데 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환영합니다. 지방시대 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꼭 예.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한번 토론해 봐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근데 이제 통합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손해가 있는데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게 김포 사람들이에요. 김포 시민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서울도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질문은 바뀌어도 답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네. 조만간 또 한번 기회를 다시 담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이뉴한혁 신위원이라고 했습니다. 예.